어제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구속기간 만료 직전에 또 추가 구속이 결정되면서 일몰 후에 쏟아진 많은 이 속보의 정치권 소식에 집중들 하셨을 것 같은데 자정까지 그 추이를 지켜보게 만든 이야기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이틀간 열렸던 김민석 후보자의 청문회가 파행 끝에 종료됐습니다. 일단 어제 영상 보시겠습니다. 후보자님, 저희가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후보자는 우리 인사청문회 자체를 지금 능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무고개처럼 국무총리 후보자 입만 보고 우리가 계속 이 회의를 해야 됩니까? 결론적으로 저는 내야 할 것은 다 내고 털릴 만큼 털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하지만 인사청문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능멸한 바가 없습니다. 전임 총리들이 제출한 규정에 따른 부분은 다 제출을 했고요. 김민석 후보자는 사실상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이 청문회를 보이콧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 원하는 자료를 다 제공하기로 했는데도 야당 의원님들이 청문회 참석을 안 하신 상태로 일단 마무리가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제 2일차 청문회 일정 오후 4시 반에 정회가 됐고 이후에 미비한 후보자의 자료 제출 요구를 좀 계속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 없이 자정까지 좀 기다리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부의장님. 예,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당이야 당연히 인사청문 과정에서 날카롭게 어떤 평가하고 판단하고 적임자인지 아닌지 해야 되는 건 좀 사실이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번 청문회를 소위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적격인지 아닌지를 따지기보다는 좀 정치 공세로 일관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꽤 많이 듭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6억이라는 돈 가지고 계속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대부분 다 소명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소명이 안 됐다라고 하는 일부 금액 자체를 갖다가 불법 자금이 유입된 것처럼 계속 공세를 하고 있는 상황이 있다. 전 이건 제가 볼 때는 인사청문회에서 밝힐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제가 볼 때 고소고발 조치할 거고 그러면 수사를 통해서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계속 불법 자금인 것처럼 문제 제기하는 것. 또 하나는 주진우 의원이 특히 계속 제기하는 건데 6억 원을 쟁여뒀다라고 얘기하는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어요. 6억 원을 쟁여둔 적이 없는데 쟁여뒀다고 얘기하는 상황을 가지고 끊임없이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듯이 인사청문회 내내 저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인사청문회를 정확히 주진우 의원이 안다고 한다면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저는 오히려 저거 정치 공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거기다가 또 이념 공세까지 석사학위 논문에 나와 있는 단어 하나 가지고 이념 공세하고 반미 전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이런 내용 자체가 총리 후보자로서의 적격 유무와 무슨 상관인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수사를 하시려면 그냥 고소고발 하시면 돼요. 고소고발해서 거기에 따라서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하면 되는 건데 왜 국민의힘이 수사를 하시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야당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 중에 넘어오지 않았다는 건 이제 처가에서 지원받은 2억여 원, 증여세 등의 일부 회계 자료였는데 후보자 측은 오늘 또 오전에 SNS 글을 올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공을 다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야당 의원 측에서 특히나 주진 의원이 제기한 이른바 6억 장롱 현금,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한 사과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선후 관계를 이렇게 제기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두고도 어제 야당 측 청문위원인 주진 의원과 후보자가 날선 공방을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논두렁식의 이런 이야기도 소환이 됐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2의 논두렁시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을 프레임을 만들어서 계속 지적하시고 이런 방식은 과거에 봤던 정치검사들의 조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청문회에서 통상적인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명백하게 의도를 가지고 아닌 프레임을 가지고 하는 저는 어제는 죄송하게도 조작질이라는 표현밖에 쓸 수가 없었는데 아직까지는 더 이상의 표현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현금을 뒀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겠느냐 이런 얘기고 돈의 흐름을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예금 계좌에 들어간 적도 없고 또 투자 자산에 투자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 액수의 총액을 놓고 6억을 쟁여놨다라고 하는 거는 조작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조작이에요? 어제 오늘 사이에 해명된 것 중에서 그 말이 후보자의 말이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사실이라고 가정하면 역으로 지금 현금 6억 원을 집에 쌓아놓고란 말은 허위가 되지 않습니까? 제 인사청문회입니까? 네? 제 인사청문회예요?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정말로 그게 허위사실이라고 생각하시면 저를 상대로 직접 고발을 하십시오. 저는 허위사실로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이 6억 원의 자금 흐름에 대한 소명에서 나왔던 이야기, 뭐 경조서 출판 기념에 몇 해에 걸쳐서 벌어진 일들이 마치 한 해에 벌어진 것처럼 작성을 했고, 이 과정에서 나왔던 6억 원 장롱 현금 이런 표현에 대해서 공방이 좀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논두렁식의 얘기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있었던 검찰을 지탄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조작검사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표현이 나왔어요. 전 논두렁식의 이야기한 거는 너무 부적절했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김민석 후보자의 해명이 적극적이지 않다,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보수 쪽에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지금 현금과 관련해서 현금뿐만이 아니죠. 여러 가지로 다른 의혹들도 많은 상황에서 본인이 그냥 소명을 하면 되는 것이고, 소명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양해를 구하면 되는 것인데, 논두렁시계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오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본인의 동급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이거는 저는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실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어저께 저희가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이 밤에 12시까지 기다렸던 것은 김민석 후보자가 스스로 제출을 하겠다고 했던 자료가 오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증여세와 관련한 부분, 이번 인사청문회가 되어서야 본인의 처가 그 모친으로부터, 그러니까 장모님으로부터 한 번에 한 200~300만 원 정도씩 계속 생활비를 받았는데 네. 이게 2억에 달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서야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증여세도 뭐 최근에 납부했다라고 하니까 납부한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했고, 그리고 그동안의 채권 채무 관계가 계속 복잡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채무와 상환 내역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제출을 하겠다고 했는데 네. 어저께 밤까지 제출을 안 한 것입니다. 지금 결국 법상으로 숫자상으로 여당에서 그냥 총리 인준을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맹탕 청문회를 하려고 처음부터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김민석 후보자가 지명이 되었을 때 초반부터 여러 의혹이 나오니까 스스로가 일요일 정도까지는 온 국민이 납득하실 수 있도록 네. 글을 올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때 올라온 글이 납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또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도 본인이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자료 제출조차 없고, 그리고 예. 증인조차 단 한 명도 없는 이런 청문회는 너무 아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인 의혹 해명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았겠다. 역시나 좀 자료 제출이 미비했던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민주당과 후보자 측에서는 너무 이게 지나친 신상털기로만 청문회가 흘러가는 게 아니냐. 조금 전에도 부의장님이 그런 차원의 지적을 해주셨지만, 정책과 현안 중심의 질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다만 이제 이런 질문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고요. 국가 채무 비율 등에 대한 야당 의원의 또 질의가 있었습니다. 보시죠. 25년도 지금 우리나라 정부 예산안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저희가 지금 추계를 저는 사실은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 예산 어느 정도인지 어바웃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뭐 정확한 숫자까지 말씀드려야 됩니까? 그러면은 국가 채무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20에서 30 정도 사이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이 48.4%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 경제 규모는 말씀드리면 올해 예산안이 673조 규모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거보다 훨씬 더 작은 단위의 본인 재산도 관리가 안 되면서 예상했던 대로 국가 전체 경제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매우 유감입니다. 2일차에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들 저희가 정리해서 쭉 보고 있는데, 일단 국가 채무 비율이 김희정 의원의 질의에 따르면 이제 한 추경 반영하지 않더라도 47에서 48%, 여기에 대해서 이제 20~3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답변이었고, 어제 또 이제 반도체의 수출 비중에 대한 질문에서도 이제 10%, 이종배 위원장이 23%라고 정정을 했는데, 수치상의 차이가 조금 나긴 합니다만 이게 또 정확도 면에서 아쉬움이 좀 남기도 하고, 또 반면에 이게 또 퀴즈쇼 이런 건 아닌데 너무 숫자 얘기하면서 집중적으로 몰아가는 거 아닌가, 이런 반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이 부분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설명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네. 본인 얘기에 의하면 다른 지표랑 헷갈렸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었습니다만,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위 우리 국가가, 정부가 총 예산이 얼마인지, 국가 부채가 얼마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리 후보자라고 한다면 좀 정확히, 뭐 100% 정확히 알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대략 어바웃 예. 알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은 전 야당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본인이 어떤 걸 착오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저 부분을 가지고 근데 김민석 후보가
적격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기엔 좀 과도하다. 왜냐하면 본인이 오랜 정치 생활을 해왔었고 네. 서울시장에 출마한 적도 있었었고 그다음에 또 그 당시는 야당입니다만 최고위원도 지내왔던 이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영향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착오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왜 저런 착오의 문제가 발생했는지 설명을 하시는 건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설명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실수는 용납될 수 있다. 하지만 그 실수를 그냥 넘기고 가려면 안 된다. 당연히 정확히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발언에 대해서는 본인 해명도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고 정책관 은역 검증에서 벗어난 이런 신상 털기식, 먼지 털기식 청문회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해법에 대한 논의도 있었던 청문회였고 아무튼 이 채택 보고서가 채택이 될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인준이 또 어떻게 될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